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바라는 가야 고분군을 찾아서 오늘은 해상왕국 소가야 고성에 왔습니다. 고성에서는 과연 가야의 어떤 발자취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고성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는 송악동 고분군인데요. 선생님, 고성에도 고분군이 많은가요? 예, 고분군이 꽤 있죠. 그 율대리, 내산리, 용당리 뭐 이런 쭉 있는데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거는 바로 요 뒤에 있는 이 송악동 고분군. 대표적이고 가장 크고 뭐 이러니까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고분군에 비해 무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 말하자면 송악동 고분군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보이는 전부 다는 아니고 안 보이고 없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송악동 고분군이 정말 다양한 외래문물 관련 유적이 나왔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 고성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고성은 이제 바다로 쭉 삐어져 나와 있는 반도형 지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쪽은 이제 당항만으로 해서 들어오고, 서쪽은 이제 고성만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큰 이제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다고 그래요. 송악동 고분군의 높은 곳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저희 뒤에 모습이 좀 이색적인 게 봉우리가 3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낙타 등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에 제일 높은 데 있는 게 가장 큰 고분이고, 그 다음에 그 고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요 제일 밑에 쪽,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고분을 이렇게 다시 만들고, 그렇게 이어붙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두 고분 사이에 또 고분 하나를 이제 무덤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세등 낙타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혈연 관계라든지 친밀한 관계도 나타내고, 이제 지배 집단 사이의 어떤 결속력도 나타낼 수 있고. 송악동 고분군을 두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무덤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진짜 그렇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발굴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 무덤을 이어서 붙인 어떤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제일 큰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형식이 다르게 이제 크게 먼저 무덤을 만들고 그 한가운데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을 매장한 다음에 시대를 두고 그 가래에 돌아가면서 10개 정도 따로 무덤을 썼다.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른 가야에서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만든, 일본에는 전혀 없는 그런 독특한 형태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됐던 거죠. 그럼 발굴을 통해서 논란을 잠재운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 전방 후원 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잠재워 버린 거죠. 예. 이번에는 고성 박물관으로 왔는데요. 뒤편에도 소가야인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고성의 옛 이름이 소가야잖아요. 네. 근데 이 소자가 작다란 뜻의 소자인가요? 예. 여기 이제 잘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고성의 옛 지명 가운데 소가야라는 지명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거는 상공유사, 일현스님의 상공유사 하나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싹 다 고자 계열이에요. 이제 고자국, 고차국,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고삼이국,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곧다, 굳다,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한자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자가 이제 그 구들 고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산성할 때 성인데, 고성의 별명이 또 철성이에요. 철성. 그 쇠 철자에다가 이제 철성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쇠는 단단하고 굳은 거잖아요. 그 이제 옛날부터 굳은 땅,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처럼 고든 땅,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 작다라는 게 아니라 굳다, 곧다, 세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거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여기 이제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나 고성에서 출토된 유물인데, 그게 이제 옛 고자.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곧다, 굳다 할 때 그거를 나타내는 고자가 적혀 있는 그런 토기가 여기서 하나 출토가 됐어요. 그게 이제 고성의 지명을 유래를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박물관에는 이것 말고도 눈여겨볼 만한 유물이 더 있을까요? 고성에도 다른 가야와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토기, 철기, 청동기 이런 게 출토가 되었는데 다 귀한 거죠. 근데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그게 이제 딱 여기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새무늬 청동기라 그러죠.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새가 딱 나란히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들어 있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보자면은 다른 데는 거의 없는, 거기에다가 가장 완벽한 원형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성박물관에서 보유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번에는 내산리 고분군으로 왔는데요. 이곳은 송악동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데 예. 어떤 분들이 묻혀 있는 건가요? 예. 송악동 고분군은 이제 말하자면 이 고성군 일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말하자면은 또 여기 이제 내산리 고분군에 묻힌 사람들은 당항만 일대 거기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배를 타고 드나드는 그 앞을 지키는 장군들, 수문장들의 무덤이니까 임금과 장군, 그 밑에 장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분군의 한 가운데로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곳은 해상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니까 그렇죠. 고분군 안에 유물들도 관련 유물이 많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가야 자체의 유물뿐만 아니고 여기가 이제 남해로 보자면 이제 동쪽 출입구에 해당이 되잖아요. 고성이 이제 있고 동쪽이 이렇고 이제 서쪽은 이제 고성만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르게 연결되는데, 동쪽에는 말하자면 신라, 외,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육지를 통해 가지고 대가야하고도 연결되는데, 어떤 이런 이제 고성 자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의 유물이라든지 신라계 유물도 많이 나왔어요. 또 재미있게도 이제 일본 동쪽에 있는데도 일본계 유물은 거의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성과 영산이면 지금으로 쳐도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예. 당시에도 교육을 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분군은 옛날 무덤인데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었나요?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옛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았던 게 이제 내려가는 건 이제 좀 당연한 일이겠죠. 안에 이제 그 관이 상하면은 그대로 푹 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평평해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바로 보면은 앞에 무덤하고 요 뒤에 무덤하고 이제 보면 바로 차이가 나는 게 좀 있어요. 여기는 짠디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입혀져 있다면은 이쪽은 보면 짠디를 심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봉분을 새로, 옛날엔 평평하게 없어져 버렸는데 봉분을 새로 쌓고 그 위에 이제 짠디를 입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내년에 오면은? 그렇죠. 지금 여기 원래는 여기가 무덤이 100개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확인된 거는 60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땅속을 발굴을 해봐 가지고 더 있으면은 이제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더 무덤을 만들어서 100개가 가까이 될 수도 있죠. 들어오세요. 제대로 온 게 맞을까요? 예, 그 맞기는 맞습니다. 폐총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개 무덤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개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그 이제 우리가 거기 조금 전에 이제 송악동 고분군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송악동 고분군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나서 죽어서 묻힌 안식처.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자리죠. 태총은 조개무덤은 요즘으로 치면은 쓰레기 폐기장.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조개를 삶아서 먹고 그 껍데기를 갖다 버렸던 그 이제. 그럼 고성박물관에 있던 세원이 청동기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잘 알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게 묻어가지고 다른 것도 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고 우리가 깨끗한 거라 하더라도 용도가 다 끝난 거는 같이 또 버리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뭐 재활용 쓰레기,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버리고 하는데, 세무늬 청동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 껍데기도 있고, 그 말고 이제 생활상 쓰다가 버리는 뭐 이런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쓰레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쓰레기는 지금 개념하고 다르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모여서 이제 버려졌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바로 근처에는 또 이제 주거지, 또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야철지, 철을 단련해 가지고 생산해냈던 그런 데도 발견이 되고, 이렇게 고성송악동 고분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런 대외 교류가 그 이전 시기에도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세상 왕국이었던 고성, 그 이름에 걸맞게 이번에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왔는데요, 선생님. 예. 여기에는 어떤 유적이 있는 건가요? 예. 여기가 이제 말림산 토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요 왼쪽이 야트막한 산인데, 네. 그 산을 삥 둘러 흙을, 지금은 그 숲이 우거져서 안 보입니다만은, 흙을 10m, 20m 정도 너비에다가 한 4, 5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성을 쌓은 데가 여기 말림산, 저쪽 말림산 토성입니다. 그럼 토성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성은 원래 방어용이잖아요. 그런 이제 방어용이면은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저 바다가 일제강점기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 이 안에까지 저기 해가지고 고성 중앙고등학교를 지나서 군청 앞에까지 바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건너 고성의 본토 건너편에 이제 말림산 토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방어용, 그 다음에 견제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고성 본토를 지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토성이 발굴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예. 그 이제 아직 역사가 많이 쌓였으면은 많은 유물들이 나왔을 텐데, 여기는 토성 전체를 다 발굴하지도 않았고 일부만 발굴했는데, 그것도 2020년 지난해에 이제 발굴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우와, 불과 지난해부터 발굴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어유적, 생활유적, 그 다음에 고분유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성의 이 전체 도성의 규모가 이제 밝혀질 날이 곧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 말림산 토성의 발굴과 함께 가야사의 역사가 더 풍성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은 고성에서 함께했습니다. 소가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세상 왕국으로서 고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곧고 굳었던 소가야의 유적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